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서로를 겨냥한 공격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 갈등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항상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존재해왔다. 지금의 적대관계와 달리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래 적이 아니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대부분의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이란은 예외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란은 미국의 핵심 동맹인 친미왕정 국가였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이 중동에 구축한 전략적 핵심 파트너였다. 미국의 중동 전략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상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정보 공유, 석유 거래, 군사 협력까지 관계는 실질적이었다. 이 균형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다. 팔레비 왕정이 붕괴되고 미국과 긴밀했던 정권은 사라진다. 새로 집권한 이슬람 공화국은 반미를 정권의 핵심 기조로 삼았고 미국의 중동 질서를 전면 부정했다. 이스라엘은 그 질서의 한가운데에 있던 국가였다. 이 시점부터 이란에게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중동 영향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 대 이란의 대립이자 미국이 설계한 중동 구조에 대한 이란의 도전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직접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고 두 나라의 직접 충돌은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전면전이 아닌 관리되는 충돌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기보다 이스라엘 주변의 영향력을 확장한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들은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도 이란이 직접 나섰다는 명분을 피해준다. 이스라엘은 대응한다. 시리아 영토 내 공습, 무기 수송로 차단, 군 지휘관과 과학자에 대한 표적 제거,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뒤에는 항상 미국과의 군사협력, 정보 공유, 외교적 방어막이 함께 작동해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긴장 완화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안보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방어권을 인정해왔다. 이 갈등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이란의 핵개발이다. 이란은 핵개발이 에너지와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본다. 미국은 제재와 협상을 반복하며 이란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려 했고 이스라엘은 그 과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 옵션을 유지해왔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의 무기 아래 중동에서 압도적 군사 우위를 유지해왔다. 이 구조에서 이란의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중동 권력 균형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그래서 이 갈등은 멈추지 않는다. 이란은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를 흔들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은 그 질서의 붕괴가 곧 자국의 생존 위기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만 동맹의 붕괴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전쟁은 계속되지만 항상 선은 넘지 않으려는 미묘한 균형 위에 놓인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면전은 이스라엘, 이란, 미국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그러나 핵 문제, 대규모 민간인 피해 혹은 오판 하나가 이 통제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대리 세력과 정보전으로 그리고 항상 미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로 이 갈등은 두 나라만의 적대가 아니다. 중동이라는 체스판에서 누가 질서를 만들고 누가 그것을 거부하는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난 적이 없다. 구독, 좋아요.